안녕하세요. 에트월드 서울치과 원장 치테리어 이장욱입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관심 있게 재밌어 할 만한 부분이기도 해서 좀 썰을 풀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닌 게 90년대예요. 1990년대. 그 당시에 이제 임플란트가 보편화되기 좀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 80년대, 90년대가 임플란트 초창기였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는 치과도 거의 드물었고, 임플란트가 뭐예요?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적지 않은 수의 환자분들이 하셨을 거고, 드물게 했다고 하더라도 치과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임플란트를 외국에서 배워 오셔가지고 치과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합니다 하는 병원들이 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어쨌든 임플란트가 불편화됐고, 프라치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쫙 심고 위에 보철물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없었냐? 있었죠.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였을까를 이제 좀 거꾸로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초창기에 한 80년대, 90년대 임플란트 가격이 한 300만 원에 35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에 비하면 되게 가격이 비싸고 물가 상승률 고려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비싼 건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잠실 주공 아파트들이 잠실에 쭉 있었어요. 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한 5천만 원대였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지금보다 좀 약했으니까 한 8개, 위에 8개, 아래 한 6개 심어야 되니까 한 14개 정도 임플란트 심어야 되거든요. 14개를 300만 원이라고 쳐도 4,200, 그러니까 거의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죠. 300에 350이라고 치면 결국 집 한 채 가격에 거의 근접한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재력이 있는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게 임플란트였던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감을 더 잡아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엑셀 자동차라고 있었어요. 그 차값이 300만 원. 임플란트 하나 하면 차 한 대 가격. 제가 이제 2005년도에 개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20년, 한 15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 8, 90년대에서 보면은. 요때 이제 제 기억에는 임플란트 가격대가 한 200만 원 정도. 그럼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물가가 올랐는데 가격은 떨어졌어. 이상한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임플란트가 처음에는 워낙에 제조 단가도 비쌌고 중간에 컴포넌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치과 임플란트라는 것 자체도 되게 초창기였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박사분들, 치과 선생님, 원장님들 다들 뭔가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안전장치를 넣다 보니까 컴포넌트가 쭉 여러 개가 쭉 올라가서 크라운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어떤 거는 거의 순도가 되게 높은 골드가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정말로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과정도 되게 복잡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세 번만 오시면 끝나요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제 단순해지니까 가격도 좀 떨어진 거고, 저희도 이제 치료 시간도 좀 단축이 되는 거, 여러 가지 그냥 요소들이 고려가 돼가지고 가격이 좀 저렴해진 거죠. 그래서 8, 90년대는 틀니 가격이 비싸도 한 300만 원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니가 임플란트 하나 가격이야. 그러면 다들 틀니를 하시는 거고, 돈이 좀 있으시면 오버덴치라고 하죠. 임플란트 2개 정도를 심고 위에다가 틀니를 고정하는 거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도 돈 천만 원이 나오니까. 국산 임플란트들이 그때는 아직까지는 좀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초창기였으니까 조금의 문제들도 있고 해가지고 외상이 훨씬 더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20년이 또 지났죠, 지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국산 임플란트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순위권에 올라가고 품질도 되게 좋아지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이제 규모의 경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간 단가도 좀 떨어지면서 지금 조금씩 더 가격이 떨어지고 현재까지 진행이 된 거죠. 많은 선생님들이 임플란트를 좀 더 친숙하게 진료를 하시게 됐고, 환자분들도 임플란트라는 게 뭐라는 거를 더 잘 알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임플란트가 뭔가 좀 더 친숙해진 거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시장도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지금 다 내비 하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이 80년대에도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고가였으니까 그때는 이런 거죠. 카폰도 그랬었고, 내비게이션도 그런 약간 고가의 장비였는데 차값에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내비게이션 가격이었던 거죠. 내비게이션 얘기를 왜 했냐면은 내비게이션의 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저희 이제 프라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되게 정밀하게 만들어서 안전하고 사고가 나지 않는 수술 시스템으로 도입을 한 거죠. 뭐 그때만큼 비싼 건 아니고요. 하지만은 저희 치료비에서 본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가격이 한 40% 정도는 되겠는데요. 다른 회사에도 가이드 시스템, 내비게이션 시스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보통 10%에서 15% 정도의 가격 전체 치료비에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오나비 프라치가 얼마나 가이드 시스템이 진심인지, 얼마나 수술하는데 정밀하게 수술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40% 정도는 최종 보철물, 디오나비 프라치 정품 보철물 가격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와 최종 보철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프라치의 두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프라치가 안정적이고 훌륭한 치료 시스템인 거고요. 뷰티 프라치.